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Every country has its long heralded traditions, and music is usually an integral part of showcasing its culture. Here in Korea, Korean traditional music from old has made a resurgence in popularity. Old traditions are renewed and fitted for a new generation. Today, we will meet one man who, as a traditional Korean orchestra conductor, is helping to bridge that gap. He is a musician, a conductor, a professor, and a father. We're going to meet an amazing person today. Join me as I meet the maestro of traditional Korean music made new. Join me as I see Han Jin. In the city of Cheongju, there is a small Gugak orchestra that has stepped on to the global stage. They'll present the global audience with K-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a modern twist. Join me, Susan Lee MacDonald, and learn about K-music and the valu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from conductor Han Jin, who is changing the face of Gugak, here on The Interview.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연장이 정말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충청북도 네. 청주.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공연장입니다. 네, 진짜 멋진 곳이에요. 여기서도 혹시 그 지휘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네, 2011년도에 네. 청주시 국악단 상임 지휘자로 이렇게 여기 오게 돼서 네.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연을 여러 번 많이 하게 됐죠. 네. 평소에 상상했던 그런 공연들도 많이 했고 평소에 이제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어떤 새로운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상상했던 것을 예. 이 무대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펼쳐보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한국은 요즘에 그 국악의 붐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K-뮤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보통 물론 한국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해외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K-뮤직에 대해서 사실 알고 싶어 하는데도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K-뮤직을 설명하려면 국악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나라든지 네.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내려온 동안에 그 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전통이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음악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나라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영어로 하자면은 Korean Traditional Music이 되겠죠. K-뮤직은 네. Korean Music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서 Traditional 전통 음악이 아니라 전통 음악의 기본을 둔 그러한 새로운 음악, 뉴 뮤직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수님이 추구하는 이 K-뮤직은 크로스오버하고 또 퓨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네.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크로스오버는 이제 그것이 클래식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 클래식에서는 이제 팝적인 어떤 요소를 섞어서 하는 것, 그것을 크로스오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국악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하. 크로스오버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다른 장르가 이렇게 한 무대에서 만나서 공연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락앤롤하고 뭐 컨트리 뮤직 또는
이제 국악하고 뭐 아프리카 음악이 이제 만나면 그걸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나요? 네, 주로 이제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것은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물놀이 네. 그런 팀이 있죠. 그래서 사물놀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타악기 중심의 그런 음악을 하면은 그 사물놀이 리듬에 맞춰서 서양의 색스폰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바이올린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 그런 예. 것이 이제 사실 이제 좀 크로스오버된 아하. 그러한 그 음악이겠죠. 예. 그럼 이제 K-뮤직은 크로스오버가 아닌 그 어떻게 다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문화와 다른 문화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크로스오버는 이제 주로 연주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국악에 좀 락적인 요소를 좀 넣기도 하고 밴드적인 요소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국악기로 팝을 연주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악의 어떤 다른 장르의 곡을 이렇게 넣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퓨전 음악이죠. 예, 네. 퓨전 국악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K-뮤직은 이것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서양의 오케스트레이션적인 요소와 네. 한국의 전통 음악과 그 악기 네.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믹스시킨 음악. 예, 조금 더 지금까지와는 조금 차원이 약간 좀 다른 네. 더 세련된 음악을 아하. 추구하는 것입니다. K-뮤직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면서 그 네.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전혀 이렇게 감이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곡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제목은 Heart River라는 곡인데요. 예. 이것도 작곡자하고 같이 아하. 여기 청주에 무심천이라고 있습니다. 음. 무심하게 흐른다라는 그런 천이기도 하고 여기 뭐 어떤 전설이 있는데 네. 자기의 그 어떤 아이가 이 무심천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퍼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무심천의 그 이렇게 강물은 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갈 뿐이다. 해서 이제 무심천이라는 그런 전설도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네. 거기를 한번 데려갔더니 거기서 나온 거기서 모티브를 따서 나온 예. 음악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일단 참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는데 네. 그 무거움을 약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또 꽉 찬 느낌. 이게 강물처럼 그 음악이 흘러가는 그 느낌이 되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강을 바라보고서 네. 이게 너무 뭐 이렇게 뭐 한스러운 그런 것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강이 있잖아요. 예, 마음속의 강. 그것을 한번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Heart River라는 곡으로 이렇게 네. 곡이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곡이 들어보시기에 네. 음악이 이렇게 좀 펼쳐지죠? 네. 예, 펼쳐지면서 뭐가 네.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네. 생각이 나기도 네. 하고 아마 듣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저마다의 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작곡자입니다. 아주 이렇게 멋있는데요. 그 교수님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그 K뮤직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편하게 들리는 곡이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 일부러 그렇게 작곡을 하셨는지. 그 사실 국악은 네. 이제 공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와서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굉장히 진합니다. 일단 방송을 통하거나 네. 아니면 음원을 통하게 되면은 그게 좀 감동이 약간 좀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무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악을 듣게 됐을 그렇죠. 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장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음악이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음원을 통해서 들으면은 이것이 조금 반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주시 국악단에서는 조금 이제 감상용 음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전하고는 좀 다른, 좀 네. 세련된 음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K뮤직 그 장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예, 저도 사실 국악에 아주 초보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장단이 뭔지 네. 또 사실 국악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장단이 뭐죠? 네, 장단.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네. 한 마디, 한 소절마다 예. 그 몇 분의 몇 박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4분의 4, 4분의 3, 8분의 6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그것을 장단으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가령 8분의 12박이다. 그러면 1, 2, 셋, 2, 2, 셋, 셋, 2, 셋, 넷, 2, 셋 이렇게 이제 표현할 텐데 네. 우리나라는 덩기덕 궁더러러러 궁기덕 궁떡 이런 그 국거리 장단입니다. 예, 박자가 없어요. 그 음악은.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박자가 없는데 음악을 어떻게 맞춥니까? 네. 우리는 호흡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흡으로. 박자가 없어도 그냥 호흡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음악. 이게 바로 한국 음악인 것이죠. 그래서 서양 음악은 이렇게 맥박적이에요. 규칙적입니다. 예. 각 소절마다 정확한 단위가 있고 리듬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호흡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연성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또 하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 네. 어떤 걸 이제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에 들으실 곡은 그린 게이트라는 곡입니다. 그린 게이트. 청주에 처음 딱 들어오면은 이게 가로수길이 쫙 있어요. 이게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 정도 딱 되면은 거기 플라타나스 나무가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예. 딱 양쪽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그것이 그 나뭇잎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마치 터널처럼 됩니다. 오. 그래서 마치 게이트처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린 게이트는 어떤 장단을 사용한 이것도 거죠? 같은 국거리 장단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시면 네. 덩기덕 궁더러러러 궁기덕 궁떡 덩기덕 궁더러러러 궁기덕 궁떡 이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이 음악은 왠지 앞으로의 어떤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까?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선전하는 아니면 뭐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네. 그런 쪽에 좀 쓰였으면 하는 네.
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앨범은 지금 아직 그 발매가 되진 않았죠. 네, 아직 안 네. 됐습니다. 언제 정도 할 이제 예정인가요? 그 가녹음까지 처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가녹음까지 네. 녹음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정도면은 이 음원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요즘에 앨범 만들기가 많이 쉬워졌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오케스트라, 특히 이제 이 국악 오케스트라를 이제 만드신 것도 사실 좀 일반 오케스트라하고 많이 이제 다르고 또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 그 작곡가들이 쫙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 작곡도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예요. 네. 사실 K-뮤직을 처음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대학 다닐 때 K-팝이 이제 유행하기 전에 일본이 한 17년 전, 15년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J-팝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음성적으로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J-팝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무렵에 나왔던 것 그것이 다른 장르의 음악이 나오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전통 악기와 네. 그 서양적인 것을 어떻게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결합을 시켜서 네. 그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일본을 홍보하는 영상, 예. 즉 일본에 뭐 아주 뭐 헬기 촬영을 쫙 하면서 후지산이라든가 네. 일본의 동경의 뭐 신주쿠라든가 뭐 이런 긴자거리를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하고 거기에 그런 음악을 넣더군요. 네. 거기에는 꼭 전통적인 일본의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예. 누구나 들어도 참 이렇게 공감이 갈 만한 네. 그런 음악을 쓰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저도 나도 국악을 전공했으니 언젠가 저런 음악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것에 좀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사실 새로운 거를 이렇게 시도를 할 때는 다들 처음부터 막 응원을 해주고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원들부터 사실은 지휘자님이 K-뮤직 해서 알겠는데 도대체 K-뮤직이 뭡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더군요. 사실 실체가 없으면은 설명하기 힘들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게 음악이 없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 닿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서 예. 그러면 K-뮤직을 한번 공연에 올려보자. 그래서 처음 작업했던 것이 The Wind from Sea입니다. 네. 네. 관객들이 K-뮤직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아주 폭발적이었었습니다. 예, 폭발적이라서 뭐 아주 새로운 음악으로 느껴지고 국악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얘기가 좀 들려오기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한번 하고 나니까
더 자신감이 붙었죠. 네. 되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이것을 아주 멋지게 가공을 해서 세계 음원 시장에 한번 내보였었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 지금 청주시의 그 국악 지휘자로 있으시면서 사실 참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요. 이런 프로젝트를, 이 K뮤직 프로젝트를 사실 뭐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에 소속된 국악원이 이렇게 네. 한다라는 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그러면 거의 30년에 이렇게 육박되는 그런 좀 전통을 그래도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규모 자체는 35명 정도.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여기 청주시립국악단에 여기 딱 이렇게 됐어요. 지휘자로 딱 들어왔는데 그럼 청주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이끌어내서 차별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국립국악원처럼 이렇게 방대한 이렇게 규모도 아니고 국립국악관악단처럼 그렇게 규모가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네, 네. 관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지휘자로서 또 그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물론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죠. 공연을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객석에 얼마 안 되는 관객을 이렇게 놓고서 공연하는 것보다 꽉 찬 상태에서 그 관객이 뿜어주는 또 열기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그 에너지를 우리 연주자들, 그 지휘자나 저나 이렇게 받으면서 공연을 했었을 때 연주가 더 잘 됩니다. 예. 작년부터 여기가 이제 유료화 됐었어요. 아,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무료 공연으로 이제 사계단체가 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유료화 했었습니다. 네. 더 긴장됐었죠. 오자마자 유료화라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더 치열하게 기획을 하게 되고 네. 더 관객 입장에서 관객의 니즈를 넘어서 관객의 원치가 뭐냐, 예, 관객을 어떤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굉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네. 그래서 그 기획에 아주 이렇게 혼신의 힘을 쏟게 됐었습니다. Creating musical pieces that have mass appeal yet maintain a traditional sound isn't an easy feat. 아까 우리가 그 곡을 몇 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앨범을 만들면서 많은 힘든 고비도 있었을 텐데 어떤 좀 그 힘든 과정을 좀 겪었었나요? 그냥 정해진 호흡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무대 사정이라든가 그때그때의 공연 장소에 따라서 호흡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그 국악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서양의 그런 피치와 국악의 피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작업입니다. 처음에 K뮤직에 대해서 그걸 하려고 우리가 440Hz 네. 그것이 이제 그 서양 음악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단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처음엔 좀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악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악기 악기를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그 관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든지 구멍을 다시 뚫든지. 그래요? 네, 어머. 대금 같은 경우는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네.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구멍을 메우고 다시 뚫기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처음엔 난색을 표명했는데요. 예. 작년 초죠. 1월 3일 날 우리 청주시립국악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한테 네.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그때 단원들이 마음이 모이더군요. 그러더니
자발적으로 악기를 막 스스로 바꾸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면 구멍을 다시 뚫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면대 앞에다가 피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전자장치를 예, 달아서 그것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내려고 네. 굉장히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 악단마다 네. 피치가 사실은 440에 맞춰 있지 않고 442라든가 443, 5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중간에는 음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은 조금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연주가 되거나 그러면은 네. 음이 올라가기 쉬운 아하.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음정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 않거든요. 전통 음악에 있어서는 그렇게 음정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현악하는 분들이 네. 피치를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창작 음악에 있어서는 그 피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교수님께서도 그게 정말 그 피땀 노력이 없이는 그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정확히 해야 정말 그 아주 소리가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They knew that changing the traditional techniques that have been passed on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would be difficult. But they were constantly faced with challenges, one after another. They had to change their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s their playing techniques that they had long been used to. It wasn't easy trying to find a common ground between Western music with precise beats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very different rhythms. The Cheongju Korean Music Orchestra finally made a difficult decision. It was to scrap everything and start again from the beginning. They replaced their musical instruments with new ones and determined a range wher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could harmonize with Western musical instruments. They even made the necessary adjustments to find the perfect pitch that would be pleasant to the ears. With such dedication and effort, they finally found their unique sound. Just like a classical orchestra that delivers the perfect harmony with the direction of its conductor, the members of the Cheongju Korean Music Orchestra began to be attuned to one another.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정말 그 K 뮤직의 그 역할은 이렇게 해외에 한국도 알리면서 한국의 정서도 알리면서 맞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그 아주 그 좋은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그 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식 중에 우리나라가 먹는 한식 중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청국장 같은 거 네. 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젊은이들한테 청국장을 권하면은 아주 사실 잘 냄새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먹기 네. 좀 힘든 그런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외국인들이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뭔가 레시피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아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한식이 유행을 하면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코리안 레스토랑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거기 셰프들이 이렇게 레시피를 보면은 청국장에 그런 된장적인 소스를 아주 어떻게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그 요소를 거기다 집어 넣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스테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뭐 에피타이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해외에 보내는 그런 음원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진출하거나 그런 어떤 영상을 보여줄 때 거기에 이제 음원으로 들어갈 그런 것 네. 그런 것은 국악적인 것도 들어가면서 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신세대 네.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도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음악이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K-뮤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K-뮤직의 그 새로운 장르를 이제 만드시고 있는데 그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좋은 편안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이 그린 게이트도 그렇고 그 Wind from Sea는 정말 K-뮤직을 대표하는 그런 네. 곡들인데 또 한 곡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그 소울 트리라는 아하. 그런 곡을 한번 영혼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무? 네. 그래서 여기 청주에 네. 와서 오자마자 여기 청주에 있는 그 문화유적지라든가 네. 이런 것을 쭉 둘러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주의 중앙공원을 가봤더니요.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가 있더군요. 그게 수령이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와. 1000년 된 그 은행나무예요. 네. 그래서 그 소울 트리라는 곡, 이것은 이제 서양의 그 스트링에 거의 소금이라든가 대금이 주선율을 이루고 있고 가야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곡인데 같은 자리에서 10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이 도시의 영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 여기 청주에 와서 그 나무를 보니까요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더군요. 그러더니 낙엽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을에 오셨나 보셨는데. 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가까이 가니까 그 나무가 저한테 무슨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오. 이 음악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왠지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 슬프면서 그 기쁜 마음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왠지 영화에서 꼭 언젠가 들어볼 수 있을 음악일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100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 네. 그 나무가 눈이 있었다면은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라는 곳이 얼마나 오래된 네. 그러한 고도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아주 역사가 깊고 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런 스트링의 그런 요소와 마치 대금 협주곡처럼 네. 이렇게 작곡을 이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예. 들으면서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왠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이 좀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힐링 음악까지? 네. 예, 그렇습니까? 예. 교수님은 어린 시절서부터 음악과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집안 내력입니다. 아하, 어머니는 이제 그 피아니스트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자랐죠. 아하. 근데 저한테 있어서 피아노 음악은 아주 어렸을 때는 예. 소음이었어요. 어떻게 소음이었을까요? 아버님이 네. 원래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셨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그걸 그만두시고 다시 음악을 하시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되게 일반 가정주부 같으면은 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제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생계를 다 부양하겠다고. 네.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고민을 딱 하시더니만 사람을 갑자기 불러요. 그때 화장실을 갔다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와장창 집에다가 곳곳에 이렇게 막 와우. 이렇게 놨는데 저희 방에도 네. 형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 있는데 그 방에다가도 이렇게 피아노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방이 굉장히 비좁을 수밖에 없죠. 근데 피아노가 한 대가 아닌 5대에서 5대. 그래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는 바이엘 치고 저쪽에는 소나티네 치고 저쪽에는 하논 치고 이쪽에는 체르니 이쪽에는 소나타 이러고 치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서 나오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대만 멋있게 우아하게 탁 치면은 그 소리가 참 감미롭게 느꼈을 텐데 네.
5대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건 완전 소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 집에 들어가서 가방만 제 방에 탁 던져놓고 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뒷산.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어린 시절 때 혹시 피아노를 따로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피아노 치는 얘가 별로 드물었거든요. 네. 남자라도 피아노는 배워야 된다 음. 하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예. 근데 저는 맨날 땡땡이 도망가기 일쑤였죠. 아, 그래서 바이엘 상학원이 있는데 이거를 뛰는데 무려 6년이라는 어머. 세월이 걸렸습니다. 맨날 도망가니까.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돼서야 비로소 바이엘을 뛰었어요. 아, 그러다가 참 희한한 일은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이사를 갔는데 그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사 오고 나니까는 레슨을 이제 그만했어요. 이제 그 집안 살림이 조금 나아졌죠. 예.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었는데 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맨날 들리던 그 피아노 소리, 네. 그게 소음같이 들리던 그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탁 안 들리고 집안의 적막감만 탁 이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피아노가 갑자기 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네. 억지로 그 피아노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음악, 특히 음악 교육은 억지시키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산증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 어떤 곡을 치든지 한 소절만 치잖아요. 네. 그 다음 소절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이 곡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하도 드러나가지고서. 예. 그러니까는 금방금방 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손가락만 좀 덜 돌아갈 뿐.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 이거 좀 하는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미 지겨우신 거예요. 지겨워서 야 너 혼자 쳐. 난 너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혼자 막 쳤어요. 혼자 치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쳐가지고서 네. 콘체르토, 네. 협주곡 그것도 어허. 막 흉내까지 막 냈었고 어허. 손가락은 좀 덜 들어가더라도 예. 그랬었습니다. 와우. 근데 음악이 너무 좋고 나중에 이제 피아노로 뭐 예고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 말리시더군요. 근데 부모님이 음악인이면서도 말리셨어요? 왜? 왜냐하면은 테크닉이 혼자 쳐놔가지고서 아,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이 되기는 되는데 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국악의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네. 그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평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치면서 그 해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음악 감상을 많이 시키셨어요. 아, 그래서 예.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라든가 뭐 차이코스키 피아노 콘체르토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를 들려주시면서 오페라도 뭐 아리아도 막 들려주시고 예. 그래서 음악을 좀 분석적으로 듣게끔 이렇게 하셨죠. 아하. 자 여기에는 이 테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오보에로 전이 돼서 오보에가 불 거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음악 감상법이 사실 이제 집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렇군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학교에서도 배우기 쉽지 않은 그런 집중적인 교육을 집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집중적인 교육. 근데 그것이 그냥 생활이었으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네. 재미있게 음악 감상한다. 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가야금을 또 배우게 되셨나요? 그것은 그 피아노를 치다가 또 이제 바이올린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이올린 좀 하다가 바이올린은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더군요. 바이올린 처음 소리가 낼 때 좀 소리가 좋지가 않잖아요. 또 형은 또 옆에서 굉장히 또 놀려대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도가 좀 덜 나가고 그러다가 아버님도 국악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서양 음악을 하시는데 국악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악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가야금이 매력이 이렇게 있어지더군요. 그래서 가야금을 한번 배워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가야금을 한번 이렇게 배워봤더니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양 음악의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은 서양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그러니까는 서양 음악은 화성적인 것에서 이렇게 미를 찾잖아요. 예. 국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음을 떨거나 구부리고 뭐 네. 꺾고 아하. 뭐 이렇게 한 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그 미분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더군요. 네. 그래서 가야금도 한번 음을 딱 듣고 왼손으로 이렇게 음을 움직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소리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거기에 아주 푹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활 자체가 크로스오버예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어머니는 피아노, 아버님은 검은거나 뭐 단소음 이렇게 하시고 이론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예. 그 당시에 그런 생활 환경 자체가 지금의 그 제가 하는 그런 K-뮤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그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밑받침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공연 중에 정말 인상이 깊었던 공연이 있었다면은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아, 인상 깊었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작년 효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2012년도. 네. 그래서 5월 달에 효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협연자로 어떤 분을 모였었냐면은 백인영 선생님이라고 아, 예. 우리 국악계 민소악계 아주 대가 중에 대가인 네.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을 모셨을 때는 이미 이분이 직장암 말기이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거의 손 쓸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본인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네. 끝까지 연주하다가 네. 무대에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와. 그렇게 임했던 그런 네. 아주 훌륭한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공연을 잡아놓고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새롭게 만든 이런 그 작품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즉흥 음악을 이렇게 본인이 아주 즉흥 음악이 대가 중에 대가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하셔서 우리 악단에 있는 그 이지영이라는 그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편곡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스케줄 잡고 리허설 타이밍을 잡았는데 그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나 지금 도저히 몸이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연습에 갈 수가 없으니 그 좀 이해를 해달라고.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 다른 날로 좀 미룰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5일 있다가 한번 네.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또 전화 오셔서 아하. 내가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금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럼 당일날 무대에서 한번 네. 해보죠.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분의 어떤 음악적인 집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연은 하실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원들은 좀 불안해했죠. 왜냐하면 네. 리허설 때 못 그랬을 오시니까는 그쵸. 협연자가. 그래서 당일날 이분이 오셔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어요. 저 상태에서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웬걸 무대에 올라가시니까 아주 막 날르는 거예요. 와우.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 그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것이 무대에서 끝까지 연주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한 음악가의 그런 집념 어린 예. 그런 음악회. 저도 이제 지휘를 하면서 단원들 모두가 그리고 관객분들 모두가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K-뮤직의 앞으로의 갈 향후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일까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K-뮤직은 이것이 음악만으로 이렇게 잘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이것이 OSMU가 가능한 그런 음악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 소스로 네. 멀티 유즈가 가능한. 예.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서 어떤 그 무용극을 만들 수도 있고 메가 공연을 만들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어떤 그런 배경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쓰임새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꿈꾸고 싶은 그런 공연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연주자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연주자들 같이 합쳐서 정말 새로운 음악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어허.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공연은 정말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가까운 장래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K-뮤직이 정말 해외 나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되고요. 인터뷰 프로그램에 좋은 게스트가 되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무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 are two ways to live one's life, as Einstein once said.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and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Music seems to be life's true expressions of its wonders and miracles. And during the interview today with conductor Han Jin, I can't help but believe that everything that we do to help preserve the arts and music is helping make these miracles aliv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here on the interview today. And don't forget to check us out on the web, our Facebook page, YouTube channel, and the Arirang website for your feedback. I'm Susan Lee MacDonald,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